예, 안녕하십니까. 91페이지 들어갈게요. 이번 주 7주죠. 7주 1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 파트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91페이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개발 다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요, 한 2문제에서 3문제인데, 4문제가량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 3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부동산 개발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91페이지 가시면 요번에 뭘 배우냐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 워퍼드의 정리인데요. 얘가 요번 시험 문제 계산, 요번 26개 때 순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전, 부실, 근검마 이렇게 외우시라고 할 텐데요. 자, 구상 단계입니다. 아이디어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짜게 되면 전실행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실행 가능성. 그래서 실행 가능성 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자, 예비적 타당성은 타당성을 보기 전에 계략적으로 보는 거죠. 예비적 타당성.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너무 많이 재면요, 부지 매입이 어려워져요. 다시 구상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획하고 용도 구상에서 계략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단계고, 자, 전실행 가능성 단계는 기대는 수익과 비용을 개괄적으로 보죠.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우리가 빨리 이제 부지 매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괄적이다. 그죠? 개괄적이다 또는 계략적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부지를 매입했어요. 매입해서 필요한 부지 확보하고 옵션을 또 걸어서 위험 부담에 또 강경을 또 하고요. 실행 가능성을 합니다. 자, 실행 가능성은 세부적인 타당성 분석이에요. 아까 예비적 타당성이라면 얘가 타당성이죠.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타당성 분석을 해서 우리가 3가지가 있죠. 복합 개념이.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기술적 타당성, 그래서 법경기죠. 자, 법경기 중에서 제가 뭐니 해도 경제적이 최고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가 개괄적이면 얘는 좀 구체적으로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은 복합적 분석이 필요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죠. 타당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모든 투자자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가 타당성 분석이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되는 게 아니라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자금을 융통을 해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마케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마케팅 단계가 시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또 그냥 임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 초기하고 그 다음에 중반과 후기가 있다면 중반과 초기 아니라 초기에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 초기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자, 구전입니다. 구전. 자, 구전 동화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죠. 부실합니다. 구전은 부실하다. 그 다음에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그래서 구전, 부실, 근검마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라가와가 형태가 나오어 있는데 그 히라가와의 형태는 거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직렬형의 순서가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직렬형은 자, 먼저 우리가 사업 계획을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매수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토지 확보에 대한 매수 협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인가라는 것은 어때요?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겠죠. 그래서 허가관청으로부터 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 파고 건물 져서 나중에 분양해서 처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진열형은 개협 인시처, 개에다 또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의 협, 그 다음에 개인과의 인, 협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인에 또 놔주셔보세요. 그 다음에 시행 단계 시, 처분 단계 처. 그래서 개협 인시처만 순서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그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용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고 협의와 계획 단계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협의와 계획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와 계획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하고 처분하고 시행 처분형은 어때요? 다시 또 시행 처분을 아예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빨리 조달되죠. 우리가 시행 처분한다는 것은 땅 파서 바로 분양해버리잖아요. 선분양.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자금의 빠른 조달이 목적으로 되고 시행 처분을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장점이다. 근데 여기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서만 알아가지고요. 거의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전부실 근거만데 전실행 가능성은 개괄적으로 보고 실행 가능성은 구체적이다. 법경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이다. 마케팅 단계는 팔아먹을 준비를 하는데 매도 초기 단계 한다. 여기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중요합니다. 넘기셔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이제 그 개발의 분석으로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고 경제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얘도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페이지 92페이지죠.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개발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이제 들면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는데요. 자, 여러분이 A 지역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 그러면 먼저 여기에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부터 봐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적을 알아보고요. 모든 부동산을 살펴봅니다. 여기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팔려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은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봅니다. 그럼 당연히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아져야죠. 근데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거래될 수 있는 능력도 봅니다. 그래서 임대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이 세 가지가 전체적인 시장 분석이 됩니다. 자, 시장 분석은 돈 되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채택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채택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죠. 정보를 수집고 자료를 모읍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 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런 순서. 그러면 이제 돈이 돼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타당성이라는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럼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성 분석에 들어갑니다. 경제성 분석에.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수익성 여부를 봐요. 수익성 여부. 그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나중에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결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순서가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십니다. 우리가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더 포괄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걸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투자 분석을 했다는 자체는 앞에 있는 분석이 다 여기 포함된 거거든요. 포함감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시장이고 얘가 경제성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세요. 자, 부연 설명은 책으로 가서 볼게요. 의의 갑니다. 개발 사업이 얼마만큼 투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이 가장 중시되죠. 자, 먼저 시장 분석이 먼저라 했어요. 선행하고 경제성 분석이 후에 갑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의 밑줄,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 분석, 물리, 법률, 경제, 사회적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 투자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여기는 자료를 모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적지론, 입지론에 대한 역할은 뭐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에 나오면 할 텐데, 적지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부지에서 어떤 용도로 쓰지? 입지론이라는 것은 용도가 주어졌는데 어디에다 부지에다 하지? 라는 그러한 것도 역할을 해주고요. 또 신규 사업, 기존 사업, 신규 사업만 시장 분석이 아니라 기존 사업도 왜 안 되는지를 또 행해야 되고요. 자, 경제성 분석합니다. 경제성 분석은 제가 특정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해요. 투자를 결정하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배웠던 돈 되는 걸 분석하는 세전 현금 수지를 추계한다든가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순영가법, 내부수익법 같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적용해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겠죠. 자,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지역 경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장, 그 다음에 시장성. 각 단계의 분석은 전 단계를 당연히 내포한다는 건데, 자, 이건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시장 분석도 순서가 있어요. 자, 먼저 지역 도시 분석부터 하죠. 전체의 지역 도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가 속해 있는 근림 분석이 두 번째입니다. 근림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부지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지역 도시 분석과 근림 분석을 한번 묶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역 도시 분석이 더 좀 넓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근림 분석이 좀 작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분석의 도시 분석은 자, 범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의 경제 활동이면 근림 분석은 근림 지역의 경제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기반이라는 자체는 그 집안에 특화된 오른쪽에 이제 그 8번의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예를 들어서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그런 경제 기반에 대한 산업, 기반 산업이 이제 특화 산업입니다. 그걸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 지역 도시 분석에서요. 그 다음에 인구 및 소득인데요. 지역 도시는요. 근림 분석으로 가시면 그냥 인구 소득이 아니라 인구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좀 세부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 도시는 그냥 교통만 분석인데 밑에 보시면은 근림 분석은 교통의 흐름이죠. 다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개발 사업의 근림적이 들어가겠죠. 현재에 대한 경쟁력과 미래의 경쟁력. 자, 부지 분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지구제나 건축규제에 밑줄 쳐보세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주상공 지역이냐, 이렇게 해서 지역지구제를 살펴보는 건 지역 분석이 아니라 부지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편익시설. 편익시설은 공공서비스예요. 전기나 상하수도 같은 게 외곽에 들어와야 되죠. 편익시설이든지 접근성. 고객이 쉽게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같은 거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의 크기와 모양은 부지 분석이다. 자, 수요 분석은 당연히 인구, 앞으로 경쟁, 미래의 추세, 공급 분석은 공실과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분석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요 공급을 묶어서 이게 시장 분석이지 경제성 분석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수요 공급은 시장 분석이에요. 거래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한 게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기 시장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경제성 분석은 돈 되는 겁니다. 타당성과 최종 투자 결정이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시장 가치, 투자 가치, 내부의 수익률과 투자 결정은 다 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왜 여기와 연결시키냐면 아까 좌측에 보시면 지역 시장 분석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 경제, 지역 분석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경제 기반 분석을 합니다.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것은 자, 지금 또 배우고 싶게 기반 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 A 지역의 특화 산업이 뭐냐? 자, 대구는 섬유 산업, 울산은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을 그래서 여기와 연결시켜서 오른쪽 8번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좌측의 경제 기반 분석이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구는 섬유, 울산은 자동차, 그 다음에 뭐 거제는 조선소, 그 다음에 뭐 이천시는 뭐 하이닉스 반도체가 또 SK로 넘어갔죠. 반도체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 산업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거는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경제 기반 분석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자, 가겠습니다. 8번. 자, 우리가 93페이지 하고 있죠. 경제 기반 분석이에요. 그럼 용어 정리가 기반과 비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 활동과 비기반 활동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천시가 있죠. 이천시에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SK로 넘어갔지만, 자, 예전에 그러면 거기가 이제 들었을 때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왔어요. 그럼 하이닉스 반도체는 이 반도체를 내수, 이 내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수출 산업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수출 산업을 기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이닉스의 고용 인구가 늘어나서, 자, 부양 가족 수가 만약에 뭐 5명이다. 그럼 5명이다 라고 한다면 5배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파급 효과가 커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식당 고용 인구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점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요 내수 시장을 바로 비기반이라고 해요. 그럼 기반 활동이 잘 되면 비기반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한 도시나 지역의 경제 구조 및 성장의 건전성을 규모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이 이제 도시 경제를 기반 활동과 비기반 두 가지죠. 기반은 대상 도시의 외부에 재화용을 수출하는 활동입니다. 반도체 산업. 그 외부로부터의 화폐 유입이죠. 근데 비기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식당. 자, 식당의 고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대상 도시의 내부에서 재화용을 판매하는 활동이죠. 그럼 기반이 잘 돼야 비기반도 잘 되겠죠. 그럼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특화 정도를 측정하는 게 LQ입니다. 입지상인데요. LQ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입지계수, 입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대구의 섬유 구성비를 전국의 섬유 구성비로 나눠봐요. 그러면 전국 비율로 봤을 때 대구가 더 특화되어 있죠. 알고 싶은 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을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20%고 얘가 10%라고 될 수 있죠. 그러면 2가 돼요. 근데 구성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용자 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얘도 전국의 전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물론 알고 싶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린 그 지역이 알고 싶고 밑에 전국이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20% 1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섬유의 고용인구가 1000인데 그 중에서 100이고요. 대구는 자 어떻습니까? 100명에서 20명이에요. 그럼 얘가 20%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항상 LQ는 얘가 2라는 것은요 1과 비교합니다. 분수는. 그럼 LQ가 1보다 큰 것은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기반이라고 돼 있죠. 기반 산업이고. 근데 LQ가 1보다 작으면 비기반입니다. 자, 이렇게 판별해요. 그러니까 LQ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고용구조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도시의 산업구조를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국이 올라가죠. 그래서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을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 나눈다면 20%, 10%가 되겠죠. 그럼 2가 되니까 LQ가 1보다 크니까 기반이 돼요. LQ가 1보다 작으면 비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경제 기반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 기반에 대한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경제 기반 승수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여러분들 투자론을 배우셨잖아요. 조소득 승수. 자, 조순까지는 총 투자가 올라갔죠. 그래서 총 투자액을 나누고 무슨 승수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물어본 게 A라면 얘가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조소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기반이 아니라 기반을 물어봤어요. 그럼 위에는 총 인구가 올라가고요. 밑에는 기반 인구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와 얘를 곱해도 되죠. 자,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 6은 어떻게 돼요? 2와 3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인구는 경제 기반 승수, 경제 기반 승수 곱하기 기반 인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5배다. 그럼 5배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기반 인구의 증가가 되는 부분이 100명이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총 인구의 증가분이 몇 명 증가하겠냐? 당연히 5배니까 500명 증가하겠죠. 그럼 이게 클수록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 방법의 경제 기반 승수는 총 고용 인구를 기반 인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상 도시의 총 고용 인구가 경제 기반 승수가 5배를 통해서 기반 활동 인구의 변화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비율이 적거나 비기반 비율이 더 클수록 지역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는 건 이건 좀 여러분들 어려운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기반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비기반도 포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반 산업에 보다도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게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반 산업의 고용인구 비율이 적거나 오히려 비기반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은 조금만 기반이 들어가도요 파급 효과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기반 산업의 고용인구 비율이 클수록 승수는 커진다. 이게 좀 어렵지만은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기본서 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석의 효과는 자, 경제 기반 승수가 지금 5입니다. 5배죠. 그럼 분석 대상 지역의 미래 성장 예측에 사용되는 거죠. 100명이니까 500명 증가하겠다. 새로운 산업의 입지나 확장에 따른 소득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예측할 수도 있죠. 그래서 100명에서 승수가 오니까 앞으로 500명이 증가한다. 그러면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겠구나. 부동산도 늘어나서 가격도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워포드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랑 시장 위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페이지 93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93페이지 별표 표시를 해놓으세요. 밑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워포드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률적 위험만 해놓고 내용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거나 투기적으로 묶였어요. 그럼 위험하죠. 법률적인 걸 몰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지이용 규제 같은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과 관련된 사법 이걸 바꿔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준다는 것을 기본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제가 개발 과정을 안 지웠던 게 시장 위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요. 자, 시장 위험이 개발업자한테 가장 커다란 위험이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시장과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시장성은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 유형의 수요와 공급 분석하고요.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 시장에 매매,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시장성 연구는 시장 연구와 동일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장성 분석의 하나가 흡수율 분석입니다. 자, 흡수율이라는 것은 자, 아까 이 전체의 지역 경쟁,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 전에 갑이라는 아파트 개발 사업 건설회사가 을이라는 건설회사를 갔어요. 근데 1년 전에 흡수율이 분양률입니다. 자, 그럼 분양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럼 95% 됐다. 자, 그럼 95%는 과거예요. 근데 얘가 파악하려는 건 미래죠. 그래서 과거의 흡수율 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흡수율 파악이 목적이라는 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자, 동일 기간 동안에, 자, 동일 기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95%라는 것은 분양률이 많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이라는 게 명시돼야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같은 기간에 그 흡수율이 높아야 되죠. 근데 흡수되는 시간은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흡수율은 분양률이고요. 흡수 기간은 분양되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만약에 흡수율이 95%가 됐는데 1년간 모델하우스에서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근데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럼 기간이 짧을수록 어떻게 돼요? 좋은 거죠. 시장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미시적입니다. 그래서 좌측의 지역 경제가 더 거시적이었죠. 근데 흡수율은 시장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장성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시장성 분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세 글자니까 얘도 세 글자.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시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이 흡수율은 시장성 분석의 한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시험 출제 많이 돼요. 흡수율 자체는 정의도 시험제 25회 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그러면 흡수율 분석은 미시적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요. 자, 비용 위험은 추가적인 비용이요. 저도 건설회사를 다녔지만, 자재과를 다녔지만, 자, 우리가 시멘트 자재값이 계속 올라가는 우리 건설 산업은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건설을 해서 이 매도자가, 개발업자가 그 시공사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개발 기간이 장기이면 원가 상승이 돼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 위험은 그 앞에 추가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하거나 개발 기간이 길수록, 장기일수록 원가 상승에 대한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은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대 가격을 설정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사항이 100억이라면 자 100억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줘요. 야, 내가 120억에 거래할게. 그러나 너 그 최대 가격 이상 못 주겠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가가 거의 100억인데 120억으로 냈다는 것은 금액이 더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저렴한 공사비로 완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요 120으로 거래되는데 너무 인플레가 높아갖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이 발주한 시공사가 어떻습니까? 120억 갖고는 절대 못해요. 지금 막 140 정도가 원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실 공사를 갖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염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개발 파트가 요새는 문제 비중이 조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추세였어요. 근데 26회 때 깼죠. 네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7주 1강에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페이지 91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91페이지 가셔서 부동산 개발의 7단계가 26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구전, 부실, 근검마.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전 동안은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부실하죠. 그래서 돈 빌려서 건설하고 팔아먹자. 마케팅 단계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전실행 가능성은 개괄적이고 실행 가능성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은 복합적인데 경제적이 제일 중요하다. 결과가 타당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모든 투자자에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개인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는 초기 단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92페이지 가시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보통 개발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타당성이 생략된 거죠. 자, 어떻습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대가 더 높아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타당성 분석이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 분석과 시장성, 경제성인데 시장은 두 글자고 경제성은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시장의 채택 가능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분석해서 투자를 결정하죠.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까지죠. 그래서 지역 도시 분석, 근린, 부지, 수요 공급인데 지역 근린은 지역이 좀 넓다면 근린은 좀 좁은 거고요. 부지는 지역 지구재 같은 거는 부지 분석에서 하고요. 수요 공급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거래되겠니 안 되겠니 수익성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아니라 수요 공급도 시장 분석의 구성에 들어간다. 근데 경제성은 어떻게 돼요? 돈과 관련되죠. 그래서 만약에 세전현금 수지 분석은 시장에 들어간다. 그럼 X겠죠. 경제성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AQ라는 자체의 이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의 특화 정도에 대한 입지 개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간다. 자, 경제 기반 성수는 이 기반 성수가 클수록 더 기반 그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전체 고용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률, 시장, 비용 위험이 있다. 법률적 위험은 우리가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법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 같은 공법과 소유권 같은 사법, 그 다음에 줄이려면 우리가 좀 돈이 들어가도 법적인 걸 줄이려면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요. 자, 시장 위험이라는 걸 시장과 시장성 분석을 해서 줄입니다. 자,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자, 시장성은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시장성 분석에 들어가는 게 흡수율이 세 글자, 시장성 세 글자, 흡수율 분석입니다. 흡수율 분석은 시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시장성 분석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흡수율은 분양률로 높아야 되고 흡수 시간은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흡수율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미래의 추세에 더 목적이 있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고, 자,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내는 거죠.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저렴한 공사비로 완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또한 우리가 공사비가 만약에 인플레가 심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공사가 공사비가 올라간다면 공사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가 있더라.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은 출제 빈도가 딱 한 문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 마케팅.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4페이지를 보시는데요. 마케팅으로 갈게요. 자, 마케팅은 예전에는 공급자 위주로 갔다가 이제 소비자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예전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간다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의의를 갈게요. 지금 부동산 마케팅이죠. 그래서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 밑줄. 자, 부동산 마케팅도 종류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물건에 따라 다 마케팅이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가 시험지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간다는 건 뭐냐면 모든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칠판 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칠판 주계를 예전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 매도자 위주로 갔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 칠판 주계가 많이 찍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공급자에서 소비자,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의 계획 시에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상평 등도 고려해야 되며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은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죠. 그래서 거시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을 할 때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거죠. 특히 이제 거시적에 어떻습니까? 자연 환경이라는 게 좀 빠졌는데요. 특히 우리 거시적 환경을 봤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쾌적성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환경 같은 것도 있고요. 경제, 생태가 자연입니다. 기술, 사회, 문화적 같은 전반적인 어때요? 인문적 환경도 있을 것이다. 넓게 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죠. 좀 우리가 그 마케팅의 주체가 어때요?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미시적 환경은 만약에 내가 GS 건설이다. 포스코와 레미안,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경쟁업자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업을 하실 때 동종업종의 업자들이 경쟁업자라는 자체의 환경이 있다는 거죠. 경쟁업자도 미시적 환경에 들어간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자도 환경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및 공중이죠. 대중도 환경에 들어가고 정부도 하나의 환경이에요. 정부의 정책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경쟁업자는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이다. 생태 같은 자연환경은 거시적이다. 그렇게만 조금 염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험 문제는요. 밑에 마케팅의 전략의 3차원이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94페이지 마케팅 전략의 3차원으로 갈게요. 자, 마케팅 전략의 3차원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와요.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거의 뭐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죠. 그래서 공급자 위주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가 있어요. STP 전략과 그 다음에 P가 다 붙은 4개의 P,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TP는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4P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됩니다. 자, 들어가 보죠. 시장 점유입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라는 거 박스 치세요. 시장을 점유하겠죠, 공급자가. 그래서 우리가 STP라는 거가 있어요. 자, STP는 자, 첫 번째는 시장 세분화입니다. 자, 사람은 차별화가 아니라 세분화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세분화는 수요자를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거용의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건설회사를 다녔지만은 자, 항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사람을 선택해 봐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이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좀 경기가 좋으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대형 평수를 원해요. 시세 차익을 노리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상층들이 실질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고소득층과 중상층과 저소득층이 있다. 그럼 내가 중상층을 마케팅을 잡아야겠다. 그럼 중상층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선정해서 표적시장 선정해서 목표시장 선정하는 게 타겟팅이에요. 중상층을 선정을 해서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찍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별화 전략은요. 자, 이 물건을요. 차별화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을 나눠요. 그죠?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나누는 게 차별화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사보다 어떻게 차별화시킬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GS다. 그럼 포스코라는 회사를 알아보고 그 경쟁업자는 하나의 환경이니까 이 사람보다 더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사람을 구매와 관련한 욕구, 행동, 특성 면에서 유사한 하부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 사람을 나누는 게 세분화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요 세분화된이라는 게 중요해요. 세분화된이라는 것은 세분화는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세분화시켜서 구분하는 게 세분화고 세분화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분화된 시장별로 시장 잠재로 측정해서 틈새 시장을 선정한다는 것은 내가 타겟하는 마케팅의 타겟을 찍는 거죠, 중상층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차별화는 이제 아까 요거는 소비자를 나눴다면 차별화시키는 것은 다른 공급 상품. 그래서 공급자를 구분해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품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상품을. 그래서 차별화 전략은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게 들어오겠죠. 표적 시장. 이 타겟이 표적 시장이거든요. 목표 시장, 표적 시장. 표적 시장에서. 그럼 여러분들 표적 시장에서라는 뜻은 어떻게 됩니까? 이 타겟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시키죠. 자사 제품을 경쟁사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구분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피 믹스라는 것은 앞에다 P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케팅 요소의 조합을 의미하면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통 용로가 플레이스입니다. 장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업자를 활용하거나 분양 대행사 맡기는 게 유통 경로입니다. 제품은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을 상품만 우리가 차별화시켜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상품의 품질, 브랜드별 상품의 특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계획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량하거나 기존 상품을 새 용도로 전환해서 기존과 차별화한다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아파트 설계라든지 아파트 지상 주차장을 지하한다든지 이런 거 나오면 프로덕트를 찍으셔야 됩니다. 프라이스가 가격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을 계획하는데 자, 고가격이라는 건 스키밍입니다. 스키밍. 그래서 자, 플라이스의 가격 전략에 고가 전략은 자, 이게 마케팅에서 갖고 왔는데 스키밍이라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스키밍은 고가 전략이죠. 그래서 구매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서 가격을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올려야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가 정책을 써야 됩니다. 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은. 근데 침투 가격은 저가가 침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침투 가격이라는 자체는 내가 어느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돼. 경제적 가치에 비해서 가격을 낮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또는 판매량 증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죠. 박리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가가 브랜드 가치가 높다면
이건 첫째 들어가니까 브랜드 가치가 낮죠. 탄력성이 탄력적인 것은 우리가 대체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립 가격 전략은 신도 가격 전략이나 고가 전략 모두 어려운 경우에 중립적으로 이제 가격을 매기고요. 프로모션이라는 건 판매 촉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적 판매, 판매원이 가서 판매할 수 있고요. 비인적 판매라는 것은 대중매체를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광고는 여러분이 광고 모델이 나와서 누가 탤런트가 나왔다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인적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매체를 통하니까 비인적 광고, 비인적 판매. 방문 고객에게 쿠폰, 경품 제공한다는 건 모델하우스에서 경품 냉장고를 줬어요. 이건 프로모션에 들어갑니다. 프로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 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해서 제품과 비교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예요. 고객 점유. 그래서 고객 점유는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 그랬죠. 수요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요자 마케팅이 이 고객 점유입니다. 고객 점유는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똥을 쳐줘요. 소비자가 나오면 다 고객 점유예요. 소비자.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그래서 소비자 동그라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 소비자 동그라미,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촉을 마련한다.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점유가 얘가 공급자와 소비자라면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나와요.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 소비자 다입니다. 공급자 소비자가 둘 다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팔아제끼는 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기 지속적 소비자에게 파급 효과를 도모하는 방식. 그래서 나중에 브랜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삼성의 레미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브랜드는 한 번 팔고 삼성 레미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서 계속적으로 팔게끔 지속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번 시간엔 제가 7주 1강 했었죠. 7주 2강 요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광고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광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7주 2강에 마케팅을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서 7주 2강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2강의 부동산 광고와 마케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감정평가 파트가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6에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또 다음 시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번 주에 또 하고요. 그 다음에 8주에 1강, 2강, 3강 때 또 감정평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나중에 기본서가 나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강의를 먼저 하기 때문에 모든 강사분들이 나중에 이 감정평가를 조금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감정평가를 가장 시간을 많이 해서 요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 또 연결시킬게요. 자,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